18일 부산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광복절 친일 영상 상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퐁피두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협의 면제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기간이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가 18일 오후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대에 관심을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대조기에 비바람까지 더해져 주말 동안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8일 부산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실효성,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광복절 모 중학교의 친일 영상 상영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하현수 교육감의 1호 공약인 학생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부산시 교육청이 도입한 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 국감에서는 29억 원을 투입해 만든 이 시스템의 이용률이 20%에 불과하고 최근 5개월간 오류 600여 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산형 인터넷 강의 역시 51억 원이 투입됐지만 중학교 1학년의 사회 수강률은 5%, 과학 수강률은 8%에 불과했고 고1 국영수 수강률 평균도 20%에 그쳤습니다. 하현수 교육감님 핵심 공약이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저조해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인강이나 수준별 학습 지원 사실상 EBS가 다 하고 있거든요. 정부 AI 교과서랑도 너무 중복되어서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그 수치가 정확한지. 지난 광복절 부산 남구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제 침탈을 정당화하는 영상을 틀어준 사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극우 유튜버 방송 있잖아요. 근데 극우 유튜버 방송 뭐냐면 일제 침탈을 정당화하는 극우 유튜버 방송을 그 학생 수업의 중학교 교사가 그것도 12분가량의 분량을 틀어주면서 방영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부산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데 대해 제가 교육감으로서 정말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교장 선생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저는 엄청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책임을 물었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또 학생들의 휴대전화 과사용 문제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 대표, 교직단체, 시민교육 공동체와의 협의를 거쳐 휴대전화를 수거했다가 반환하는 내용의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들 우리 지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구동구 곽규택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군사기밀 유출 사건 총 81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상반기에만 16건이 적발돼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곽 의원은 정보사령부에서 부사관으로 재직한 5급 군무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빼돌린 30여 건의 군사 기밀을 중국 요원에게 넘겨 대가를 받은 사례처럼 전 세계적으로 첩보전이 치열해진 상황 속에 군사 기밀 유출 범죄는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 같은 범죄는 국가 존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하고 또한 이를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과 간첩죄 범위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부산 진구을 이현숙 국회의원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현수 국회의원이 개인 신용대출의 고신용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승 의원은 나이스 평가 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1금융권의 개인 신용 신규 대출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체 대출액 1,059.5조 원 중 72.9%인 772.2조 원이 고신용자에게 집행됐다고 밝혔는데요. 제2금융권 역시 전체 대출액의 49.3%가 고신용자에게 집행돼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절벽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장군 정동만 국회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부터 운행이 가능하지만 전체 사고의 절반은 무면허 사고고 20세 미만 운전자가 발생시키는 교통사고의 비율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고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해운대구 을 김미애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654만 2천여 명에서 2023년 747만 4천여 명으로 5년간 93만여 명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당뇨병 진료 인원 역시 60만여 명, 고지혈증 진료 인원은 83만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 의원은 우리나라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만성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검진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부산시가 17일 폐막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지난 2016년 대회 이후 8년 만에 종합 6위 달성과 6대 광역시 중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이번 대회에서 총 187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득점 39,608점을 기록했고 지난해 대비 951점 올랐으며 지난해 7위에서 한 단계 상승해 종합 6위를 달성했습니다. 시는 세팍타크로를 비롯해 요트와 에어로빅 힙합, 배드민턴에서 종합 1위를 달성했고 역도 김수현, 핀수영 서혜진 선수가 3관왕에 등극하는 등 단체전과 개인전 모두에서 고루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17일 폐막한 전국체육대회에서 출전한 고등부 선수단의 활약으로 부산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체전에 출전한 고등부 선수단은 금 13개, 은 25개, 동 23개 등 총 61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남녀 동반 우승을 달성한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를 비롯해 골프와 야구, 농구, 럭비, 에어로빅 등 점수 비중이 높은 단체 종목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부는 2년 연속으로 남녀 단체전 동반 우승과 함께 세팍타크로 종목 종합 7연패를 달성해 전국체전 역사상 2년 연속 우승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부산시가 에코 델타시티 내 정보통신기술 융합구역에 입주할 기업을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높은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21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에코 델타시티 내 부산시 기업 유치 전용구역 14만 평을 지정했습니다. 시는 전용구역을 중점 유치업종 기준으로 정보통신기술 융합구역과 데이터 산업구역, 전략적 유치구역 등 3개로 나누고 지난해 데이터 산업구역 입주기업 우선 모집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융합구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도시 첨단 산단으로 시는 이곳 약 6.7만 평을 첨단 비즈니스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그중 2필지를 시범 출시해서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국내 투자 유치 프로그램인 2024년 글로벌 인바운드 지원 사업이 해외 벤처 투자사와 세계적 인재, 해외 신생기업의 부산 유입과 투자를 촉진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신생기업과 해외 투자자 간 교류를 강화하고 부산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글로벌 인턴십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플라이 아시아와 연계한 플라이 워케이션, 플라이 NK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등을 진행했고 플라이 인바운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참가 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동남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부산 소재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싱가포르 경영대학 학생을 매칭해 약 12주간 기업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테고사우루스 발자국이 거제에서 발견됐습니다. 공룡 피부 화석 산지로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라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제 사등면의 한 해안가입니다. 날카로운 3개의 발톱과 3개의 발가락을 가진 길이 43cm의 커다란 발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억 5천만 년 전에 존재했던 공룡, 스테고사우루스의 발자국입니다. 지난 2019년 처음 발견된 뒤 지난해 학술 조사를 거쳐 대중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이곳 청곡리에서 스테고사우루스 발자국이 발견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테고사우루스가 서식했다는 최초의 증거가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스테고사우루스 발자국은 앞뒤 발자국이 겹쳐진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과 다른 종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공룡 발자국 화석지와 가장 큰 차이점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공룡 피부 인상이 선명하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수분과 고운 흙 등이 갖춰져야 보존되는 발자국. 거제에서는 9개 하석층에서 11점의 공룡 피부 인상이 발견되면서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거제는 이제 9천만 년 전에 퇴적된 지층에 보존된 스테고사우루스 발자국이기 때문에 후기 백악기까지 스테고사우루스가 생존했다는 것을 이 장소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물갈퀴 새 발자국을 비롯해 목이 긴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들의 발자국 43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연구 결과 전문가들은 백악기 초기까지 공룡들이 이 지역을 활보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홍보를 해서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공룡 발자국들은 거제의 백악기 공룡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로 관련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퐁피두 센터 부산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 면제로 확정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투자심사 협의 면제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역 미술계와 관광, 경제,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시는 퐁피두 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9월 퐁피두 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투자심사 협의 면제로 약 1년 6개월가량 행정 절차 진행 기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퐁피두 센터 부산은 내년부터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27년 하반기 착공, 2030년 말 준공에 2031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가 18일 오후 3시부터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을 발령했습니다. 부산해경은 대조기에 강한 비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주말 부산 지역에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19일 저녁부터는 파도가 높아지면서 너울 예측 정보상 경계 단계까지 올라가 만조시간 피해가 우려됩니다. 해경은 항만과 연안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기상 악화 전 조기 입항 및 피항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